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최근 들어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심상치 않은 동향이 지금 조금씩이나마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의혹 민원을 계속 지금 아마 뭘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에서는 또 이러한 논란을 차단시켜야 된다. 이와 같이 서로 이제 힘겨루기처럼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 정말 시민단체보다도 못한 국민의힘에서 뭘 어떻게 알고서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뭔가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관리에 처음으로 이 의심을 드러내는 일을 수석 대변인이 논평으로 좀 밝히고 있어서 다소나마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봤더니 22대 총선 종료 후에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 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서 불필요한 논란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요. 어떤 동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사전투표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동, 생성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가서 처음으로 선거 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첫날 참여했던 총선 사전투표 관리에 관해서 선거인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가 잇따른다면서 이렇게 이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전투표는 통상적으로 민주당 진영의 지지층 참여도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월 16일 오후 정희용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이후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대요. 참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같은데요. 이어서 이 정희용이라는 자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는데 강성 보수층 일각에서는 30%를 넘긴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과 야권 비례신당, 조국혁신당의 득표율 약진 등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영등포에서 이번에 가짜로 당선됐다,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김민석이라고 하는 바쁠때기가 바로 정확하게 사전투표율을 예상치를 맞췄어요. 31.3인가 30.6인가 해서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얘기 이렇죠. 지난 9일에 사전투표 종료 확인한 후 7일 새벽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한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했던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당시 선관위에서는 은평구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선거의 자유방해, 공무집행방해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투표관리 업무 부정이란 것은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선관위 직원이 해야 할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건 우리나라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모든 선거 과정엔 정당 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강력하게 선거 부정 의혹을 지금 부정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전투표가 어떻게 도입됐는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거만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 특히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도의 맹점을 아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요, 이틀간 하죠.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요, 그 누가 다녀갔는지, 몇 명이 다녀갔는지, 다녀간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모든 자료를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투표소에 100명이 다녀갔는지 1000명이 다녀갔는지 혹은 몇천 명이 다녀갔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위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제도가 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도 반드시 원래는 우리가 본투표에서 하듯이 투표 끝부분에 번호표를 삭제하게 돼 있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바코드도 안 쓰고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즉 QR코드에는 성함과 또 생년월일, 또 주소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다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B당을 지지하는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를 이후에 확보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놓고서 통계의 표본 숫자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두리 양식장에 자 A당 60%, B당 30%, 중도층 10%이 정도로 넣어놓고 표본을 만들게 되면은요 늘 원하는 방향대로 그 선거 전에 하는 그 사전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통계다, 뭐 여론조사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조작할 수 있는 빌미를 이 사전투표제를 통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투표라는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오늘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3인방 플러스 1명과 9명에 달하는 하수인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국회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들입니다. 이 조작의 온상이 되어버린 사전투표 제도, 도대체 어떻게 도입되게 되었는지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도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권 행사를 돕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하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마치 전쟁의 목표물을 점령하듯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주권자인 국민이 무지를 이용하고 관심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은밀하게 도입이 된 것이 바로 사전투표 제도인 것입니다. 일명 살라미 전술이었습니다. 살라미 전술은 협상 전술의 한 방법으로서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전술의 한 방법입니다.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이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쟁점화함으로써 차례차례로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바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전투표를 도입할 때도 이런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6단계로 나누어 조금씩 사전투표 도입 목표를 향해서 전술적으로 접근해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도입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 나라의 국민 주권을 농락하고 독재 체제로
권력을 영구히 잡으려는 배후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후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국회로 진출해야 하겠는데 역시 이번에도 4.10 총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능력 있고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바로 국민 주권을 되찾는 입법운동을 해야 할 텐데 이 나라는 또 이것을 4년 뒤로 미루어야만 하는 참담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러면 1단계는요, 바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저조하면 선거는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정책 대결이 아닌 조직 동원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각종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으니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근거를 마련하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조직 동원 선거와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높여서 투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선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의안 번호 1900073 2012년 6월 7일 이용섭 의원 등 12명이 최초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2단계는요. 부재자 투표를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동안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신고 기간이 5일 이내로 짧아서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이 시간상 촉박하고 부재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활용하였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서면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재자 신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부재자 투표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타인에 의한 부재자 신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거 2단계는 의안번호 1900426 2012년 7월 2일 법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원혜영 의원이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김상희, 김용익, 김현, 민병두, 배기훈, 오재세, 이석현, 조정식, 진성준 등입니다. 자, 이어지는 3단계에서는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 투표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것입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부재자 투표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인 이외에도 서명 방식도 허용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2525 2012년 11월 12일 법 주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이찬열 의원이라는 자가 대표 발의를 하였고 참여한 사람들은 홍종학, 배기훈, 윤후덕, 전순옥, 노웅래, 김광진, 이미경, 김동철, 최원식 등입니다. 4단계로는 통합 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를 사전투표로 일반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의 특례로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여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전투표를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라고 명칭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존의 부재자 투표 제도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라는 용어를 사전투표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전투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전투표를 예외가 아닌 주류 투표로 등장시킨 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변호 1906016 2013년 7월 17일 법 주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참여자는 김춘, 이찬열, 안규백, 박주선, 유대운, 백재현, 정세균, 김성곤, 유승우, 이윤석, 김진표, 김관영, 전병헌, 이미경, 강동원, 박남춘, 정성호, 원혜영, 설훈, 김영주, 박기춘, 김동철 등입니다. 자, 계속되는 5단계는요. 사전투표 관리 감시 체계를 형해화하는 일입니다. 즉 회송용 봉투를 없애버리고 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이죠.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발송, 접수 처리, 개표의 절차를 복잡하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편의와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회송용 봉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의 감시 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매일 투표 마감 후 그 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며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선거인의 투표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 일련 번호제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바코드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로 일련 번호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QR코드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일련 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하던 감시 장치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QR코드를 도입한 경위를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QR코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안번호가 1906357 2013년 8월 13일 법 주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김광진, 김동철, 농래, 배기운, 윤후덕, 이미경, 전순옥, 최원식, 홍종학 등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6단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추인해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여 개정안을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안전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김태환, 이분은 허주 김윤환 전 의원의 동생인데 이 김태환 당시 안행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되어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투표라는 이 악법은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등 3인방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단계와 5단계를 대표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사전투표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투표 악법이 완결되었습니다. 3단계와 5단계의 입법 과정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는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표 도둑을 막을 감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불법 선거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의 사전투표 악법이 종합적으로 추인되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의안번호 1908649 2013년 12월 19일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은 당시 김태환 안행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되었던 감시, 견제 장치들은 전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국민 주권을 조작하고 형해화하는 도구로 전락된 것이고 국민의 투표권은 농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투표 제도 도입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등 3인방입니다. 결정적으로 앞장선 자는 3단계와 5단계에서 대표 발의한 이찬열 의원입니다. 3단계와 5단계에 동조한 자들은 총 9명입니다. 대표 발의자 3명을 포함해서 도합 12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투표권을 훔쳐가는 길을 닫고 도둑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9명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광진, 김동철, 노웅래, 배기운, 윤후덕, 이미경, 전순옥, 최원식, 홍종학 9명입니다. 이들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전투표제도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투표의 공정성은 형해화시키게 되었고 견제, 감시 장치를 다 허물어버린 의원들입니다.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고 독재자가 마음대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서 국민의 투표권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핵심 3인방이 주범이라면 9명은 하수인들이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 문제를 제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투표권을 훔쳐간 도둑들을 기억하고 응징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전투표를 제외 국민 투표로도 확산을 시켰습니다. 제외 국민 투표에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수경이 대표로 발의하여 제외국민 투표 절차에도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제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인다는 명분하에 견제, 감시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린 결과입니다. 제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 중 등록 신청을 받아 제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새로 등록 신청한 제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제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또한 교묘하게 조작 가능한 대상을 넓히게 된 것입니다. 임수경의 제외국민 선거인 명부 문제를 포함하면 국민의 투표권을 훔치는 데 역할을 분담했던 사람들은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임수경 등 4인이 되게 됩니다. 마치 육상경기 400m 계주 경기를 하듯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국민의 투표권을 훔치는 데 부역했던 것입니다. 핵심 4인방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임수경 이들이 대표를 발의했고 또 이들이 대표 발의할 때 하수인으로 발의에 참여한 9명, 즉 9명 다시 한번 제가 호명해 드릴게요. 김광진, 김동철, 노웅래, 배기훈, 윤후덕, 이미경, 전순옥, 최원식, 홍종학 총 9명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전투표제를 정착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이번에 금품 수수로 인해서 공천을 못 받은 자도 있지만은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람들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왜 사전투표가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투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던 국민의힘 아이들이 무슨 어떤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 수준단체는 국민의힘 같은 당에서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도대체 사전투표가 뭐고 뭔지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기본적인 학습도 안 된 아이들이 뭐가 사전투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고 그리고 빼박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통계 숫자가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는 통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고 국민의힘당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드 에비던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런 물증을 확보하고 나서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 못하고 실력 없는 아이들이 늘 하는 짓거리는 소리들이 역시 사회에 나와도 보면요 똑같이 반복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사전투표의 도입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아직까지 이렇게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장이 됐고 어떻게 법제화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런 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슨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요. 분명하게 물증, 빼박 증거를 갖다 놓고 상대편이 도무지 부정을 할래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대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지. 그냥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부정이라 하더라. 이건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자, 이러한 의심이 있으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증적인 자료를 찾고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야지. 자, 선관위가 발표한 거는 부정이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자, 이런 얘기는요.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야, 대통령 윤석열,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양, 너희도 전부 다 범죄자네? 이들 3인에 대한 고소고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려면요. 이 나라의 현재 대통령 윤석열,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양, 이 3인에 대한 고발부터 먼저 해놓고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정선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정선거라면은 그게 확실하다라면 그리고 빼박 증거, 분명한 하드 에비던스를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 대통령, 행안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3인에 대한 고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서 우리 집토끼들을 고문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전투표 도입 과정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좀 제발 좀 올바르들 아시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토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근거를 물증을 갖고 얘기하시는 그런 현명한 논법이 계속해서 우리 자유시민들 사이에서도 전파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늘 국민들께 여쭙고 제가 하나라도 더 분명한 판단의 근거,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력과 변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시면 계속해서 바보같이 당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분들은 꼭 오늘 제 방송을 구독, 좋아요 이런 것보다도 뭘 해줘야 돼요?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널리.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비판도 할 수 있고 나무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얘기하니까 휩쓸려서 그 사람이 이렇대. 거짓말이래. 부정이래. 이거는요. 주변 머리 없이 자기 줏대 가치관도 없이 끌려다니는 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과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높이셔야만 앞으로도 이 나라의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